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5월 28일이네요. 오늘은 대내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좀 일이 좀 있는 그런 날이죠. 자, 대내적으로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는 금통위가 오늘, 좀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금리를 인하를 할지, 아니면 동결을 할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팽팽히 의견들이 좀 나눠지는데요. 자, 뭐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좀 팽팽하긴 한데 좀 금리가 동결적으로 갈 거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좀 더 큽니다. 자, 근데 뭐 이거는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주식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그런 일일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요 정도로 해 두겠고요. 자, 오늘 중국의 전인대가 마지막 날이죠. 양회라고 하는데 이 양회라는 거는 정협하고 전인대하고 두 가지 행사를 합쳐갖고 양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협은 어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끝났고 오늘 전인대가 끝이 나는데 여기서 아마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킬 거다라고 뭐 그렇게 중국 쪽에서는 공언을 해왔어요. 자, 뭐 며칠 전에 한정이라는 사람도 이 홍콩 보안법이죠. 홍콩 보안법을 통과를 시킨다라는 뭐 그런 좀 강행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중국 쪽에서는 이걸 강행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대응 수위가 조금 궁금한데요. 저 폼페이오는 지금 그런 얘기도 했죠. 홍콩이 자치권을 못 누리고 있다. 뭐 이렇게 되면 저 홍콩 보안법이 통과가 되고 그렇게 되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성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자, 근데 뭐 요럴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금은 좀 타격이 있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중국으로 들어가는 물량의 뭐 상당 부분을 홍콩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에도 조금 지장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좀 강행을 할지 어떨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 반반 정도 되는 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아마 미국 쪽에서 조치를 하는 거는 가장 큰 거는 자, 중국 공산당들 주요 인물들에 대한 해외 자산 동결하는 조치, 뭐 요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트럼프가 좋아하는 관세 뭐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자, 근데 뭐 관세 이런 부분들을 보다 중국 공산당들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더 아플 거예요. 자, 지금 뭐 전에 우리나라도 한참 좀 떠들썩했었죠. 뭐 어떤 해외 자산 쪽에 은닉해 놓은 도피 자산들 이런 것들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시끄러웠었는데 자, 미국 쪽에서는 아마 이 중국 공산당들 뭐 거기 나선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자산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은닉이 돼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이런 부분들로 이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중국 쪽도 좀 반발을 할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요. 자, 그리고 지금 아마 저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를 했죠. 자, 1달러에 7위안, 뭐 그 정도 수준, 그걸 포치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이게 넘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가 바로 막 환율 조작국으로 막 지정해버리고 막 그랬는데, 아마 지금 트럼프 생각은 조금은 틀린 것 같아요. 뭔 생각이냐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해외 기업들 자기 자국으로 이렇게 불러들이려고 계속 좀 그런데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자, 그렇게 되면 위안화가 약세라는 거는 달러가 강세라는 얘기죠. 그 상대 통화인 달러는. 자, 그렇게 되면 중국 쪽에 있는 미국 기업들 이런 쪽이 들어오기가 쉬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중국 쪽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정말 만약에 저 해외 기업들이 짐을 싸서 나간다라면 이 부분은 정말 치명적일 거예요, 아마. 저 관세 뭐 올리고 그래서 타격받은 것보다 아마 훨씬 더 클 겁니다. 이 중국이 미국 쪽에 수출하는 물량들 물론 규모는 크죠. 크지만 완전히 중국을 침몰시킬 그 정도의 힘은 아니죠.
근데 중국 쪽에서 지금 중국 경제를 가장 지탱하고 있는 그 가장 큰 힘은 해외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이 투자 부문이란 얘기죠. 그래서 근데 이 투자 부문들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라면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이렇게 되게 많이 좀 어지러운 그런 국면이죠. 근데 그런 말씀을 요즘 계속 드리고 있죠. 돈의 힘을 생각하시라고. 이 돈의 힘, 우리는 지금 많이 느꼈죠. 지금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뭐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뭐 별 특별한 거 없으면 계속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를 한번 곰곰이 기억을 해 보십시오.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뭐 10년, 한 2년 정도 이상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20 몇 년 정도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IMF 때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리만 때 예만 들으면요. 자, 주가가 거의 V자 형태로 쭉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때가 경제가 그렇게 좋아서 이렇게 올랐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항상 그래왔습니다. 항상 위기 뒤에는 야, 아직까지 경제 제대로 돌아오지도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불투명성이 굉장히 많은데 야, 이건 뭐 불확실하잖아. 이런 얘기들이 항상 굉장히 많았었어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들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이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엄청난 돈, 엄청난 유동성, 자,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받치고 있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쪽 같은 경우는 또 다음 달에 또 돈을 풀 계획이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염두에 꼭 두시고요. 그리고 또 이게 꺾이는 상황들, 안 좋은 상황이 되게 되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그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시그널이 있기 전까지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계속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뉴스들, 글로벌 주요 뉴스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경고를 먹었죠. 선거 관련해 갖고 뭐 그런 글을 올렸는데 트위터에서 이거 팩트 확인이 필요한 거다라고 그런 경고 문구를, 경고 딱지를 붙였어요. 트럼프 트위터에. 그거 보고 열이 바짝 받았나 봅니다, 트럼프가. SNS 강력 규제할 거다. 뭐 셧다운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참 오죽했으면 아니 대통령 트윗에 경고 딱지가 붙었다라는 거 참 어지간한 일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 화가 많이 났나 봐요, 트럼프가. 그래서 뭐 SNS 강력 규제할 것이다 이렇게 방방 떴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좀 있었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는 이번 주 내 중국 쪽에 저 제재안을 공개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뭐 그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은 어떤 미국이 제재 조치를 하면 우리도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는 그런 거겠죠. 미국 기업 제재하는 거랑 뭐 국채를 뭐 완전히 다 내다 팔지 못할 거예요. 근데 뭐 일부 뭐 그런 것들 조금 내다 파는 뭐 신용이랄까 뭐 그 정도 뭐 그 정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저 폼페이오는 홍콩이 자치권을 못 누리고 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뭐 중국에서 홍콩 보안법을 제정을 하게 된다라면, 통과를 시키게 된다라면 홍콩을 중국에서 직접 통제하겠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자치권은 못 누리고 있는 거죠. 자, 이 경우 뭐 저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 뭐 이런 부분들도 박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게 마냥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홍콩 쪽에 특별지위에 대해서 박탈을 한다라면 어렵다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면 우리나라가 그 대안으로 또 조금 부상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걸리는 그런 얘기겠죠. 뭐 차분히 이런 부분들은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연준의 넘버 3죠. 뉴욕 연은 총재. 자, 이분이 뭐 5월이나 6월 달쯤에 경기가 지금 5, 6월 정도가 경기 저점일 거다. 하반기에는 중대한 반등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저거 일단 뉴스를 간략하게 좀 짚어봤고요. 자, 해외 시장 움직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저쪽들 중국 쪽하고 중화권 증시는 조금 좀 마이너스권으로 마감됐죠. 자, 상해가 0.34% 정도 하락, 홍콩이 0.36%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대만은 강보합 정도로 끝났습니다. 0.16%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자, 우리나라는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었죠. 코스피 시장은 뭐 네이버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을 받는 대신에 삼성전자나 조선주들, 기존의 꿀뚝 산업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선주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약 0.07% 정도 코스피 시장은 상승, 코스닥 시장은 0.62%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자, 미국 시장을 살펴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도 고비는 있었어요. 뭐 잠시 후에 이 10분 봉을 보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가 2.2%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S&P 500이 1.48% 정도 상승 마감, 나스닥이 0.77% 정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 요거는 첨단 기술주들이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뭐 그 영향도 좀 있었을 겁니다. 트럼프가 경고 딱지 먹고 열받아서 내뱉었던 그 얘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10분봉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나스닥 1봉이고 10분봉을 보시면요. 장 초반에 굉장히 좀 걱정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뭐 시작은 조금 플러스권, 강보합권 정도에서 시작했죠. 그랬다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쭉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폭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 폭이 약 2% 정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해서 2% 정도가 마이너스가 났는데, 자, 뭐 바닥에서 보면 이 나스닥이 끝난 게 플러스 0.77% 정도로 끝났으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한 3% 정도가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시장에서도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자, 뭐 떨어지면 들어와 이런 거죠. 떨어지면 밑에서 이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그 강한 원인은 그런 거죠. 유동성이죠.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 유동성의 힘이 이 미국 시장을 이렇게 좀 나스닥 시장을 들어 올린 거고요. 자, 일봉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뭐 22평선 계속 살아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빠져도 이쯤에선 지지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계속 드리고 있죠. 자,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 초반에 이렇게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22평선에 근접하니까 뭐 닿기도 전에 근접하니까 그냥 바로 튀어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당히 굉장히 강한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해외 시장 살펴봤으니까 국내 증시 수급 쪽을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기존에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또 매도하면 주가는 떨어진다라는 그런 공식은 깨진 지가 오래됐죠. 자, 근데 여기서 좀 막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로 돌아서 준다라면 정말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죠. 자, 근데 뭐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가는 것보다 조금 가다 쉬다 이러면서 가는 것도 좋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국내 증시 수급 살펴보시게 되면 개인이 3216억 정도 순매수, 외국인들이 2176억 정도 순매도, 뭐 기관이 727억 정도를 순매도했네요. 자, 뭐 코스피 시장 수급은 그렇고 코스닥 시장 수급은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3천억이나 팔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매도를 했는데 자,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코스피 시장하고 조금 코스닥 시장하고 차이가 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자, 뭐 아무래도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0.6%, 62% 정도 빠졌는데 그 주요 범위는 외국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선물 시장에서는 또 외국인들 매수를 했어요. 지금 3,133억 정도를 외국인들 순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뭐 현물 시장에서는 조금 팔더라도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그런 매매를 하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옵션 시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시장 콜옵션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9억 정도 매도,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4억 정도를 매도했네요. 자, 외국인들 금융투자 전부 다 콜 쪽에서는 매도. 자, 콜 매도했다는 건 어제 시장에 대해서는 야, 이거 뭐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오겠냐? 바로 치고 올라오긴 힘들어 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했다라는 거죠. 자, 풋 쪽 살펴보겠습니다. 풋옵션 외국인들의 43억 정도를 매도했네요.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야, 그렇다고 이게 바로 올라오기 힘들더라도 바로 뭐 두들겨 맞아갖고 많이 빠지겠냐? 많이 안 빠져. 그런 움직임이었어요. 외국인들은 풋에서는 43억 정도를 매도하고 금융투자는 풋을 34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으니까 금융투자는 아니야 뭐 조금 조정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돼. 뭐 홍콩도 불안하지. 뭐 트럼프가 뭔 얘기할지 모르지. 자, 그러니까 조금 불안한 상태야 라고 조금 인식하고 그렇게 대응한 모습입니다. 자, 일단 뭐 수급 상황까지 좀 짚어봤고요.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 시장 10분봉을 놓고 그 흐름에 대해서 조금 좀 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의 경우에는 코스피 쪽이 뭐 장 초반에 조금 좀 마이너스권으로 가기도 했죠. 마이너스권으로 움직였다가 바로 좀 반등이 나왔다가 오전에 10시 10분 정도에 고점을 찍고 뭐 중국 시장 뭐 요런 것들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살짝 좀 마이너스였었죠. 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왔다가 오후에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을 해놓고 마감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또 일봉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시장은 지금 마지막 관문 근처에 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요거를 한 번에 뚫어내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옆으로 행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거래대금 측면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래대금이 상당히 어제 시장, 엊그저께 시장부터 거래대금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죠. 자, 그전에는 이 거래대금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틀 연속 뭐 거래대금 자체가 상당히 좀 크게 많이 늘어나면서 자, 이 돌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아래쪽으로는 조정을 받더라도 뭐 그렇게 큰 조정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22평선 자체가 1960포인트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조정을 받아도 이 정도에서는 그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전에 이럴 때처럼 2월 말 3월 초 중순까지 이런 시장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또 나오기 전에는 나올 것 같으면 나오기 전에 어떤 시그널을 줍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또 캐치를 해서 좀 시간이 여유가 되면 캐치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시그널을 장중에 줘버린다. 이렇게 되면 뭐 그 다음날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겠지만 자, 어떤 좀 시그널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포착되면 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지금 뭐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뚫으려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 뭐 홍콩 보안법이다, 미국의 대응이다, 뭐다, 코로나다, 뭐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그렇게 불안감을 느끼면서 매매할 필요는 없는 상당히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자, 순환매가 종목별로 굉장히 빠르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돼요? 쫓아가면 물립니다.
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러분들 이거 다 쫓아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불가능한 거니까, 자, 쓸데없는, 내 것이 아닌 거에 대한 욕심은 내지 마세요. 그러시고, 자, 섹터별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자, 뭐 좀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거나, 그동안 좀 덜 오른 그런 쪽 섹터나 종목들, 뭐 괜찮은데 좀 못 오른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향후에 모멘텀 자체도 있는데도 못 오른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고, 자, 요런 것들을 찾아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좀 길목을 지키는 전략으로 대응하신다라면 어느 정도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는, 좋은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요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시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